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8-1화인데, 오늘은 조금, 이번 주는 좀 모르겠네요. 8화가 될 수도 있고, 8-1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날 방송에서 리뷰를 먼저 언급해 드렸으므로, 이번 시간에는 목요일 이후부터 나온 리뷰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4일에 남겨주신 DSGTM님, 저 궁금한 게 DSGTM의 뜻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그냥 한두 번 리뷰 남겨주시고 가는 거면은 그냥 랜덤으로 썼겠지 하는데 DSGTM을 한글로 돌려봐도 큰 의미가 잘 안 보이거든요. 혹시 DSGTM님 듣고 계시다면 다음 리뷰 남겨주실 때 한번 의미로 물어봐도 될지. 네. 이번 주도 주 2회 감사합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정말 그냥 피드백 한 줄인 것 같습니다. 네, 2회 방송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호동 쌈초킴님, 이분 발음이 너무 힘들어요. 국내 판타지 전문 카페라든지 커뮤니티는 없나요? 저는 네이버 파울아웃 댓글로 처음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판타지 하고 있는데 한 명이 벌써 잠수 중이어서 마음이 아프네요. 제가 트레이드하고 싶은 선수가 잔뜩 있는 분이어서 더 마음이 아프네요. 내년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하고 싶어서요. 잠수. 네, 잠수. 벌써, 네, 시즌 초반에 벌써 잠수를 타면은 리그가 곱게 돌아갈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좀 친분이 있다거나, 정말 판타지를 좀 오래 하셔서 잠수 탈 일이 거의 없으신 분들하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진짜 지인이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서 왜 관리 안 하냐고 정색하고 물어볼 수도 있고, 네, 협박도 할 수 있고 한데, 처음 보는 분들이 보이면은 언제 잠수 타도 크게 그렇게 죄책감 같은 게 별로 안 들 것 같아요. 그 조별과제에서 프리라이딩 하는 느낌?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처음 하시는 분들이랑은 저는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리그가 한 명이 잠수 타서 망가지고 터지는 걸 보기가 싫어서. 네, 근데 파울아웃에서 모여서 판타지 하시는 거면 분명히 손대범 편집장님이 계실 텐데, 그 편집장님이 원래 저와 비슷하게 기자분들 지인하고 같이 하시는데, 이번에 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이렇게 하시게 됐다는데, 한 명이 벌써 잠수를 탔다니 저도 마음이 아프네요. 가로치고 제가 트레이드하고 싶은 선수가 잔뜩 있는 분이라고 했는데, 트레이드하고 싶은 선수가 예를 들면 누구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트레이드하고 싶은 선수는 잔뜩 있지만 저희 팀에 있는 카드가 맞지 않아서 그냥 저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NULLL님, 네, 이제 이분은 좀 발음이 잘 되네요. FA 시장에서 자바리 파커와 아론 아프랄로 중에 누가 나을까요? 특별히 한 곳이 모자라지 않은 로스터라. 이분 기만하는 것 같네요, 저한테. 왜 시비를. 누가, 지금 FA에서 누가 낫다고 하기보다는 좀 짧게 바라볼 것인지 길게 바라볼 것인지를 생각하고 뽑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량면으로는 굳이 차이가 거의 없는 것 같고, 파커는 지금 그 장기 부상 때문에 지금 회복 단계를 계속 거치고 있는데, 이제 출전 시간 제한이 풀린다면 확실히 주전 라인업으로 다시 돌아갈 텐데, 시즌 막판까지 지켜볼 의향이 있으시면 파커를 데려가는 게 나을 거고, 그걸 지켜보지 않고 싶으시면 그냥 아프랄로를 데려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폭발력을 따지자면 둘 다 크게 차이 나는 건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로스터 여유가 있다면 파커를 한번 데려다가 써보고 싶어요. 근데 다만 로스터 여유가 없어서 파커는 꿈도 못 꾸고 지금 그냥 아프랄로만 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저희 팀 현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6주차는 정말 리그 1과 리그 2의 격차가 너무나 심했습니다. 일단 외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이 말 한 몇 번째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좀 이 말 안 하고 싶은데, 네, 리그 1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처음 하시는 분이 이 성적을 갖고 계시다면 아마 한 10명 중에 한 5명 던지지 않았을까. 네, 바로 그냥 점수를 타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의 처참한 스탯을 기록하고 네, 정말 개떡같은 성적을 내버렸습니다. 또 1승 8패를 해버렸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좀 변명할 게 있는 게 상대팀의 어, 상대팀 스탯이 너무 우월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저희 리그 1은 총 9카테고리를 관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4카테고리 네 포인트 블락 그 다음에 리바운드는 아니고 네, 3점 그리고 야투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야투 3점 그 다음에 블락 포인트 네, 이 4카테고리를 12개 팀 중에 전체 1위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합산해서 따다닥 보면은 정말 월등하게 1등을 했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체 1위 카테고리를 4개나 하신 팀을 제가 뭐 어떤 수로 따라잡습니까? 그냥 일단 4패는 그냥 깔고 간 거죠. 그럼 5승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할 말이 없네요. 일단 뭐 자유투는 주초에 드루먼드가 한번 시원하게 한번 똥을 싸주시고 그 다음에 블락은 고베어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상하게 좀 이번 시즌에 블락 개수가 좀 적더라고요. 브룩 로페즈를 팔면서 좀 약간 많이 약화가 된 것 같은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어시스트가 좀 적었죠. 네, 좀 많이 적었네요. 루비오가 부상당해서 계속 안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별로고 트레이드를 해버리니까는 15어시를 하더라고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네. 그래서 이번 주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1승 8패가 한 수요일 목요일에 그냥 거의 결정이 나는 수준으로 와버려서 네, 그렇고 이 주에는 또 트레이드를 또 단행을 해버렸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랜돌프랑 러셀이랑 아프랄로를 데려오고 상대팀에 루비오와 갈리날리 그리고 마키프 모리스. 근데 마키프 모리스는 바로 버려졌고요. 네, 이렇게 3명 데려와서 썼는데 랜돌프는 그냥 제 역할을 하는 것 같고 또 아프랄로는 제가 뭐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는 괜찮게 하고 있지만 득점 3점 이외에는 별다른 카테고리에서 진전사항이 없는 것 같고 또 러셀이 저는 은근히 좀 지켜볼 게 많은 게 득점도 이제 좀 꾸준하게 10점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고 10점대 후반까지도 가끔 기록하는 것 같고 리바운드 어시스트도 꾸준히 적어도 한 3, 4개 이상은 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 조금 적었는데 오늘은 출전 시간이 좀 지난 경기에 비해서 14분이 줄어들었네요. 아마 루일리엄스 뭐 복귀하고 막 그래가지고 줄어든 것 같습니다. 뭐 스틸도 괜찮고 그래서 평균 득점이 11득점 4.8 리바운드 3.1 어시스트에 평균 스틸이 1개고 3점슛도 1.4개 고루고루 생산성 있게 스탯을 찍어주는 것 같아서 좋긴 한데 아직은 조금 평균 스탯을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그냥 지노빌리 같은 타입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지노빌리도 이것저것 많이 올려주는 타입인데 가끔 슛 난조를 보일 때 난사라는 경우 빼면은 지노빌리도 정말 믿고 쓸 수 있는 12인 로스터 중에 12번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선수인데 러셀도 지금 현재만 봤을 때는 충분히 뭐 마지막 끝자락에 탑승할 수 있는 선수인 것 같고 이 선수가 스텝업 한다면 이제 좀 더 무시무시한 선수가 될 수 있겠죠. 원래 저는 클락슨 선수를 뽑았었는데 러셀 선수를 데려오면서 저는 졸지에 레이커스의 리빌딩 자원 2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외에 지난주에 미르자 텔레토비치와 에드 데이비스 선수 2명을 데리고 왔는데 텔레토비치 선수는 3점 슛을 꾸준히 잘 넣어주면서 야투율도 4할, 5할 언저리를 유지하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선수라고 평하고 싶은데 마키프가 돌아왔을 때 출전 시간이 완전 박살나버린 게
좀 위험 요소고, 아마 마키프가 돌아와서 또 출전 시간이 많이 줄어든다면 아마 그때는 버리지 않을까 싶고, 앤드 데이비스는 뭐 지난 시즌에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더블 더블을 기록할 수 있는 선수여서 뭐 괜찮은 선수라고 생각했는데, 포틀랜드 가서는 워낙 뛰는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센터가 많아가지고 조금 다운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다시 요즘 최근에 보니까 올라오더라고요. 이 선수의 장점이 또 블락을 한 개씩 꼭 기록해주는 선수인데, 자유투가 생각보다 좀 안 좋은 거를 이제 알았네요. 데려올 땐 몰랐는데, 근데 저희 팀에 드루먼드라는 자유투 블랙홀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자유투 블랙홀을 데려오면 안 된다는 일념하에 시즌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앤 데이비스가 들어오면서 더 꼬여버렸어요. 애들을 FA로 팔기는 좀 그럴 것 같고 트레이드로 좀 돌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리그 1은 이렇게 얘기해봤고, 리그 2는 네 7승이네. 6승 3패. 네, 6승 3패를 기록했는데, 뭐 리그 1과 반대로 거의 이번 주 경기는 거의 제가 독식한 경기였습니다. 뭐 화요일부터 거의 결정이 나 있던 상태였고, 다만 아쉬웠던 건 리바운드를 토요일이었나 일요일이었나 뺏겨가지고 9개 차로 진 거. 네, 저희 팀에 정말 센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시랑 발렌슈나스랑 고버트래. 고베어 3명이 주축이었는데, 발렌슈나스와 고베어가 둘 다 부상당해서 나가니까는 뭐 비용보 막 이런 선수들을 꾸역꾸역 데려와봐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상대팀의 드와이트 하워드가 한 경기에 18개, 16개 잡고 파우 가솔도 막 19개씩 잡아내니까는 당연히 재간이 없더라고요. 뭐 이외에는 나머지는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이분도 지금 저와 매치업을 하신 분도 지금 조금 리그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그래도 꾸역꾸역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저 또한 호스트로서 리그가 파괴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리그2에서도 트레이드를 단행했는데, 이 트레이드가 첫 트레이드였어요. 저희 리그에. 워낙 자급자족을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FA에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고 해가지고 리그 인원이 줄어들면 좀 약간 데려갈 선수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설린저와 올라디포를 받고 갈리날리와 레지 잭슨을 보내는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사실 급을 따지고 보면은 갈리날리 쪽이 좀 낫죠. 근데 갈리날리가 요즘 좀 슛난조를 많이 보이고 부상도 조금 있고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여서, 물론 스탯은 찍어주긴 합니다만 뭐 자유투도 좋은 선수고 한데 야투가 너무 낮은 게 저는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보냈고, 레지 잭슨 요즘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 선수도 가끔 뭐 야투 안 좋고 턴오버 많이 하면 정말 시원하게 한번 말아먹는 선수여서 그냥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과감하게 트레이드를 했고, 아까 말씀했듯이 센터 자원이 부족해서 설린저를 데려왔는데 설린저가 지난 경기에 아파서 별 득점을 하진 못했네요. 네, 이거 잘하면 제가 완전 망하는 트레이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이 리그는 좀 리바운드 트레이드를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단행을 했던 것도 있고, 올라디포는 벤치에 나오고 있는데 벤치에서 출격을 하고 있는데 뭐 나름 괜찮게 활약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올라디포는 가지고 싶었던 선수예요. 블레스 올라디포 같이 좀 다재다능한 선수를 좀 모아두고 싶었던 생각은 있었어요. 이런 선수들의 끝판왕이 웨스트브룩인데 아마 웨스트브룩은 가지고 오기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올라디포로 만족하려고요. 네. 여기 리그는 특히나 이제 타이릭 에반스 선수가 복귀하면서 좀 더 탄력을 많이 받았던 리그였던 것 같습니다. 타이릭 에반스 복귀해서 3경기 동안 평균 14.7득점, 6리바운드, 9.3어시스트 기록했습니다. 네, 이 정도면 뭐 거의 웨스트브룩 바로 밑에 급? 네, 라도 봐도 무방할 정도죠. 다만 3점슛이 없다는 거. 이렇게 판타지 팀 리뷰까지 해봤고요. 또 이제 부상자 현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상자 현황으로는 클리퍼스의 두 주전 멤버죠. 크리스 폴과 JJ 레딕입니다. 저번에도 언급은 드렸던 것 같은데 폴은 계속 갈비뼈가 아프다고 해서 일단 미네소타전은 결장이 확정됐고 좀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정확한 복귀 날짜가 미정이라고 떠 있고 좀 부상이 그렇게 가벼운 것 같지는 않아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레딕도 발목을 다쳐서 지금 두 경기 연속 결장했는데 두 경기가 아니군요. 인디애나전을 20초 뛰고 나가고 올랜도전을 결장했는데 미네소타전도 조금 미정이라고 합니다. 퀘스천업을 넣는데 아마 결장할 것 같습니다. 레딕 선수는 복귀전에서 꼭 그렇게 활약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레딕 선수를 갖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복귀가 확정되더라도 벤치에 넣어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조널 조널 선수 이번 주 정말 활활 타올랐는데 마지막 오늘 댈러스전에서 갑자기 4쿼터에 충돌을 하면서 다리 쪽을 다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장을 빠져나갈 때도 좀 고생을 했는데 다행히 별 그건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다음 경기 히트전에서 복귀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고타 선수도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빠져버렸는데요. 뭐 개인적인 사생활 일로 인해 결장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마 마이애미전도 빠질 것 같다고 하고 아마 수요일 휴스턴전에 복귀할 것 같다고 합니다. 아마 3경기 결장으로 끝날 것 같네요. 고타 선수가 의외로 잘해주면서 제 매치업이 워싱턴에 있는 월가 고타시 주축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 두 선수가 빵빵 터지니까는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또 클레이 탐슨도 골든스테이트 연승 기록의 주역이다 보니까 또 다시 되살아나는 모습 보여주고 그래서 이번 주 정말 오히려 빨리 경기가 결정 나버리니까는 별로 미련을 안 갖게 되더라고요. 뭘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니까 뭐 갈리날리는 얘기했습니다만 그냥 경미한 부상이어서 뭐 이렇게 참고 뛸 것 같고 오카포 선수는 네, 징계는 끝났습니다만 감기에 걸려서 지금 또 못 나오는 것 같네요. 네, 아마 조만간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비는 장염 있어가지고 오늘 경기 아주 그냥 시원하게 말아 먹으셨는데 그래도 뛰신다고 하네요. 네, 정말 정신력만은 정말 뛰어난 선수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업탑 3와 다운탑 3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업탑 3. 이번에는 업탑 3가 조금 많아졌습니다. 4명이 됐고요. 반면 다운 3를 다운 2로 바꿔보겠습니다. 워낙 잘했던 선수가 많이 돋보였고 못했던 선수는 몇 명 없었지만 그 못한 선수들이 좀 돋보였기 때문에 조금 잘한 쪽으로 칭찬을 좀 많이 해주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드릴 선수는 카일 라우리입니다. 이 선수 뭐 토론토에서 거의 프랜차이즈 스타급으로 이제 거의 자리매김했고요. 4년 4,800만 달러 받고 재계약을 했는데 뭐 지금 인플레 보면 확실히 해자 계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5일 경기 골든 스테이트와의 경기에서
자신의 커리어 하이 득점을 기록했는데 41득점, 3리바운드, 7 어시스트, 4스틸, 1 블락을 기록했습니다. 3점슛 6개를 넣었고요. 또 38분 출전하면서 야투 26개 던지면서 14개 넣고 제야투도 8개 던져서 하나만 놓치는 정말 MVP급 활약을 펼쳤지만 아쉽게 경기는 내줬죠. 뭐 이외에도 다른 경기를 보면은 정말 그냥 스탯지가 정말 빽빽합니다. 네, 뭐 정말 어느 하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영 찾기가 쉽게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블락 빼고는 다 그냥 채워져 있고 그 채워져 있는 숫자들도 거의 뭐 3, 4, 5, 뭐 득점은 뭐 20점대로 거의 맞춰져 있고 정말 꾸준합니다. 다만 저는 라우리 선수를 그 드래프트 할 때 뽑지 않았던 이유로 지난 시즌 후반기에 정말 못했거든요. 전반기는 정말 올스타 갈만 했는데 올스타 갔죠 심지어. 그래서 올스타 갔다 온 이후로 맥이 풀렸는지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번 시즌에도 그러면은 우리 팀에서 정말 큰 낭패일 텐데 하고 뽑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거라도 뽑을 걸 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토론토 뭐 발렌슈나스가 아웃당하면서 조금 헐거워지긴 했지만 지금 뭐 라우리도 그렇고 데로잔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토론토는 이번 시즌에도 아마 플레이오프에 안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다만 좀 더 성적을 올리려면 뭔가 승부수 같은 게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워싱턴과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KO 펀치를 날릴 만한 선수가 안 보인다는 점. 그것만 빼면은 토론토는 역시 예전에 그 맨날 플레이오프 떨어지고 조롱받던 토론토가 아니라 벽론토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플레이오프 단골 손님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의 한 동부 3, 4위를 다투는 그런 토론토 랩터스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카일 라우리가 있고요. 네, 그 다음 뭐 어차피 다 뽑혔으니까 순서 상관없이 그냥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폴 조지입니다. 폴 조지는 사실 네 번째로 밀어놓긴 했는데 가장 먼저 보이길래 그냥 얘기했습니다. 이 선수 또한 지난 유타와의 경기에서 인생 경기급 활약을 펼쳤습니다. 48득점, 8리바운드, 3어시스트, 3스틸, 3점 슛을 무려 8개나 넣었습니다. 이번 시즌은 유독 3점 슛이 굉장히 늘어난 느낌입니다. 평균 3점 슛 지금 3.4개네요. 제가 이 선수를 알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 선수가 3점 슛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것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폴 조지는 그래서 저도 드래프트를 할 때 그렇게 눈여겨보지도 않았고 심지어 제 선에서 오지도 않았어요. 1라운드 후반으로 뽑혀가지고 거의 끝자락에 뽑혀가지고 그냥 가는구나 싶었는데 이렇게 잘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인디애나 하면 수비팀이다 보니까는 뭐 득점력은 좀 떨어져도 수비를 잘하니까 그래서 뽑히나 보다 했는데 이번 시즌 정말 스탯을 보면은 확실히 1라운드 껌이구나, 1라운드에 뽑힐 수밖에 없는 선수였구나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만 12월 3일 경기에서 좀 야투율 난조를 보였는데 그 전 경기에서도 꽤 잘했거든요. 31득점 10리바운드 더블을 기록해서 그걸 또 연전이기도 했고 그래서 좀 컨디션이 안 좋지 않나 싶어서 48득점을 한 그 임팩트도 있었고 해서 뽑아봤습니다. 정말 폴 조지를 아마 뭐 1라운드 후반에서 아마 다들 많이 뽑으셨을 것 같고 뭐 미뤄지면 2라운드 때에서 뽑으셨을 것 같은데 정말 2라운드에서 뽑으셨다면 최고의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폴 조지. 네, 부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널. 사실 지난주에 제가 다운 탑 3에 한 명을 뽑았었습니다. 조널을. 네, 그래서 좀 말을 좀 많이 했었는데 턴오버 많고 워싱턴 지금 부진하고 있는데 주범이 월인 것 같다 했는데 월이 그 말을 들었는지 지난주에 정말 활활 타올랐습니다. 12월 1일 경기 35득점 10어시스트 5스틸 야투 24개 던져서 14개 넣었고요. 또 다음 경기 연전이었는데도 34득점에 7리바운드 11어시스트 거의 트리플 더블급 활약 펼쳐줬고 그 다음 경기는 잠깐 쉬어가는 듯 했지만 그래도 17득점 5리바운드 9어시스트 다른 경기들이 너무 잘해서 약간 묻힌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경기 댈러스와의 경기에서도 28득점 4리바운드 10어시스트 5스틸 정말 정말 상대팀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잘하는 선수였나? 아니, 왜 내 매치업일 때 이렇게 잘하나? 저번 주엔 그렇게 못하더니만. 하필 이 폭탄을 제가 맞게 돼서 너무 안타깝네요. 리그 1에는 상대팀으로 만났고, 리그 2에서는 제가 월을 데리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둘 다 승부가 너무 확 갈려버렸습니다. 조널로 인해서. 어시스트 뭐 말할 것도 없고, 스틸도 쉽게 얻기 힘든 카테고리 중에 하나인데, 일찌감치 승부가 결정 나버렸고, 포인트도 굉장히 좋은. 그래서 조널이 좀 기복을 좀 줄인다면 확실히 더욱더 명실상부한 탑5 포가로 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안 되니 아직 좀 답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월빌 듀오는 역시나 NBA에서 알아주는 듀오인 것 같습니다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월이나 빌이 FA 자격을 얻고 다른 팀을 이적했을 때 지금 이렇게 둘이 뭉쳐있을 때보다의 스탯은 나을 것 같지 않다? 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널 선수 이번 주 정말 잘했으면 정말 잘해서 짜증났고 다음 주에도 그냥 어차피 다 저랑 안 만나니까 다음 주에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페이버스를 원래 제일 처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페이버스가 안 보여가지고 눈이 어두워진 건지. 네, 페이버스는 제가 좋아하고 지금 아웃당에서 회복 중인 고베어 선수의 공백을 메우느라 스탯이 정말 일취월장해버렸습니다. 지난주 3경기에서 평균 20점대 중반 11, 2바운드 를 기록하면서 유타가 골든 스테이트전을 잡을 수 있었는데 아쉽게 못 잡고 그러고 고베어가 쓰러지고 했는데 유타가 그래서 제가 고베어 선수가 쓰러지고 나서 유타가 이제 떨어지겠구나 싶었는데 또 어떻게 유타는 또 준비를 잘 해왔는지 바로 컨셉을 바꿔버리더라고요. 페이버스를 5번으로 세우고 3점 슛을 많이 던지는 쪽으로 해서 좀 되게 빠른 팀으로 변모를 해버린 것 같아요. 순식간에. 그래서 뭐 올랜도 인디애나전 뭐 괜찮게 활약했고 페이버스 사실 이 선수도 좀 스텝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인 것 같아서 안 뽑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클리퍼스전에서 22득점 3리바운드 파워포워드가 3리바운드 하면은 이거 민폐죠. 뭐 이 외의 경기에서는 뭐 7리바운드, 9리바운드, 11리바운드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임팩트가 세어 보이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제 고베어 선수가 나가리 되면서 페이버스가 이제 활개치고 다닐 수 있게 된 거죠. 리그 2에서 데려오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아마 한동안은 가치가 계속 폭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다운 탑 2입니다. 탑 2는 거의 이번 주 NBA에서 거의 독보적으로 다운 탑 2로 뽑아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분 계속 다운 탑 2에 탑 3에 올라오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올라왔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입니다. 좀 아프면 뛰지를 말아야 하지 않나요? 아니 장염이면은 아프고 또 나이도 충분히 잡수신 분이 무슨 욕심이 그렇게 들어가지고 또 그렇게 뛰면서 경기를 말아먹고 그러나요? 좀 안타깝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어제 경기 디트로이트전에서 야투 15개 던져서 2개 넣고 5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전반전에 제가 9개 연속 못 넣는 걸 봤었어요. 그걸 보면서 레이커스가 정말 어쩌려고 이렇게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내시는 그렇게 빨리 내쳐버렸으면서 코비 브라이언트는 이렇게 끝까지 안고 가려는구나. 물론 그 영향력의 차이가 엄청나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아플 때는 좀 쉬게 해줘야 되지 않나. 그놈의 티켓 파워가 뭐라고. 심지어 원정 5연전이었거든요 최근에. 뭐 마지막 원정이니까 뭐 예우 차원에서 보낼 수는 있지만 아프다 그러면은 출전 시간을 좀 많이 빼주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26분 출전하긴 했습니다만 더 뺐어야 했습니다. 한 20분대 초반? 아니면 진짜 별로다 싶으면 그냥 10분대 초반 출전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15개 던져서 2개 넣을 슈터이면은 이거 슈터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냥 벤치 멤버죠. 벤치 멤버가 15개 받는 것도 이상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코비를 보면은 KBL에서 몇 년 전에 좀 은퇴를 좀 성대하게 했던 서장훈 선수가 기억이 많이 납니다. 서장훈 선수가 1-2-1-3 시즌에 은퇴를 했었는데 시즌 막판에 이제 마지막 원정을 앞두고
원정을 다니면서 상대팀, 그러니까 자신이 소속팀으로 있었던 팀에게 꽃다발도 받고 뭐 액자도 받고 뭐 영상도 많이 보고 막 그랬었는데, 코비도 그런 걸 원해서 지금 계속 돌아다니는 거일 수도 있지만, 서장훈과 뭐 실력 비교로 하자면 당연히 코비가 월등하지만, 뭐 이런 지금 행보를 보면은 서장훈이 오히려 낫다 싶을 정도로, 서장훈은 정말 마지막 시즌에 정말 불꽃 투혼을 보여줬거든요. 정말 평소에 안 하던 헛슬 플레이도 정말 열심히 하다가 막 리바 경합 과정에서 머리 깨지고 붕대 감아서 꿰매고, 또 뭐 엘보우 맞아가지고 그 입도 또 찢어져가지고 그 안에 뭐 또 꿰매고 거즈 물고, 목보호대는 뭐 당연히 했고, 그러면서도 정말 꾸역꾸역 했거든요. 물론 KT 팬들은 리빌딩 해야 되는, 플레이오프 가고 싶고 또 리빌딩도 하고 싶은데 서장훈 들어와가지고 뭐 노인 마지막 가는 길 잘 배웅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게 뭐하는 시즌이냐 그랬었지만, 뭐 레전드를 예우해주는 차원에서 잘했다고 싶은데, 코비는 지금 레전드인 건 당연히 맞지만 예우가 너무 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티켓 파워를 생각하고 계속 뛰게 해주는 걸 수 있긴 하지만, 제가 구단주라면 코비를 어떻게든 출전 시간 제한시키고 유망주들을 많이 뛰게 했을 것 같아요. 유망주들 너무 많잖아요. 랜들, 러셀, 클락슨, 이 선수들이 코비를 보면서 열심히 자라나야 되는데 코비 선수의 욕심으로 인해서 뛰지 못하고 정체된다. 아쉬운 상황이죠. 네, 또 레이커스는 지금 이번 시즌에 그 밑에서 탑3 들지 못하면 보호픽, 탑3 보호픽이 걸려 있어가지고 네, 픽을 뺏기게 되거든요. 피닉스였을 거예요. 아마 내시 트레이드 때 픽을 넘겨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거를 생각하고 코비를 계속 뛰게 하는 거인지 뭐 지켜봐야 알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이것도 엄연한 탱킹이죠. 네, 약간 좀 보러 온 관중들을 좀 기만한 행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작전을 짜고 하는 거였다면. 네, 그런 의심을 사게 만들 정도로 코비가 정말 못하고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말년에 좀 취해지기 전에 빨리 은퇴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나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을 위해 이렇게 코비가 악착같이 달려가는 건지 박수 칠 때 좀 떠날 줄 알았어야 했는데, 뭐 내쉬도 되게 아쉽게 떠나긴 했습니다만, 정말 허리를 또 다치고 나서는 정말 미련 없이 나는 은퇴하겠다 이제, 그러니까 다들 박수 치고 막 그랬었는데, 코비는 아마 끝까지 욕 먹으면서 은퇴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이죠. 이 선수도 뭐 이 선수는 은퇴랑 관련 없습니다만, 몬타 일리스인데요. 조금 댈러스에서 말년이 좀 안 좋긴 했습니다만 인디애나 가서도 그렇게 썩 중용받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탤런트는 확실히 있는 선수인데 양날의 검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제 NBA에서 좀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어, 이번 주에 스탯이 정말 처참했는데요. 12월 3일 날 2득점 2어시스트. 이날은 18분밖에 출전하지 못했고, 또 그저께 유타와의 경기에서는 6득점 1리바운드 4어시스트 1스틸 1블락을 기록했습니다. 야투가 11개 던져서 2개 넣었습니다. 뭐 코비네요. 네. 몬타일리스도 충분히 잘할 선수인데, 다만 팀이 좀 수비 지향적인 인디애나를 가가지고 고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폴 조지와 CJ 마일스가 공을 많이 들고 있어서 좀 슛쏠 기회가 많이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앨리스 선수가 좀 고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선수도 4년 얼마죠? 3,200만 불이었나? 싸게 갔는데 현재까지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몬탈리스 선수도 뭐 지난 시즌 막판을 빼면은 판타지에서 정말 믿고 쓰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가끔 야투가 난조를 보일 때 좀 괴상하게 스탯을 찍긴 했지만, 이외에 뭐 어시스트도 꾸준하게 잘 찍었고, 지금도 어시스트는 꽤 꾸준하게 찍습니다만, 지금 평균 어시스트가 4.8개인데 한 6개 정도는 찍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좀 떨어지고 있는 게 노세화의 영향인 건지 아니면 팀 로테이션에서 좀 문제가 발생한 건지 모르겠지만,
좀 몬타는 그래도 코비보다는 좀 살아날 여지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좀 지난주에 몬타를 가지고 계셨던 분은 좀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네요. 이 정도를 바라고 뽑은 건 분명히 아닐 텐데 말이죠. 네, 이렇게 해봤고 이제 마지막 이제 12월 첫째 주라고 해야 되나? 둘째 주네요. 네, 둘째 주 FA 리스트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조금 컨셉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신락 같은 희망 속에서 그 낙타가 반을 뚫듯 포인트 가드, 백업 포인트 가드의 전성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세 명을 한번 언급해 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트레이 버크. 사실 고베어가 나간 이후로 약간 수혜를 입은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했듯이 고베어가 부상당하면서 유타가 빠르게 태세 전환해서 3점 위주의 경기를 펼치는데 버크 선수가 일단 출전 시간이 좀 많이 늘었고 또 슛쏘는 횟수도 많이 늘어서 이래저래 이득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3점 슛도 지금 2개, 3개, 2.5개씩 넣어줬고 또 어시스트도 많이 늘었어요. 예전에 그 트레이 버크 선수가 주전포가로 한 지난 시즌 초반에 그 모습을 다시 보여주는 느낌입니다. 지금 26.3%를 기록하고 있는데 고베어 선수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얼른 잽싸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베어 선수가 나갔고 뭐 약간 유타 로테이션의 변동이 생겼는데 그 중에 데려가야 될 선수가 트레이 버크와 트레이버 부커. 부커 선수는 지지난 경기에서 좀 못했지만 지난 경기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여줘서 데려가는 게 옳으실 것 같고 로드니 호드는 생각보다 지금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여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데려가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암을 유발하는 캐릭터입니다. 현재는. 그리고 휴스턴의 패트릭 베벌리입니다. 타이로슨을 넘버원 포가로 뽑았지만 시즌 초반에 시원하게 말아먹고 베벌리 선수가 부상해서 복귀하면서 이제 베벌리 선수가 넘버원 포가로 다시 자리매김했는데 워낙 하든 선수와 호흡이 좋다 보니까 또 케미도 괜찮고 그래서 뭐 수비형 포가라는 말이 많지만 어느 정도 스탯은 꽤 뽑거든요. 다만 포인트 가드 포지션에서 어시스트가 없다는 걸 감안하시고 데려가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좋은 점은 스틸이 꽤 괜찮고 뭐 예상보다 득점도 10득점 이상을 해줄 수 있는 선수고 또 3점 슛도 꾸준히 넣어주는 선수여서 어시스트에 너무 치중하지만 않으시면 충분히 한 11번째, 12번째 선수로 데려가도 무방할 듯 합니다. 그리고 또 레이먼드 펠튼 댈러스의 넘버 2 포가인데 지금 현재는 가끔 보면 뭐 넘버 1일 때도 있고 오락가락해요. 워낙 댈러스가 다양한 전술을 선보이고 로테이션도 활발하다 보니까 뭐 지난 주 3경기에서 40분, 34분, 38분을 출전한 정도면 넘버 2라고 더 이상 보기가 좀 힘들고 0.5 수준인데 근데 스탯도 뭐 그렇게 막 뛰어난 스탯을 펼치진 않지만 이것저것 스탯들을 휘날리고 있네요. 뭐 그냥 거의 일반적인 스탯을 알려드리자면 한 9득점에 3리바운드, 5어시스트, 1스틸, 1.5스틸 네, 이 정도. 네, 이것도 뭐 백업 포가로 데려가서는 충분히 써볼 만한 스탯이라고 볼 수 있죠. 뭐 단기로 쓰셔도 되고 길게 바라보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뭐 데론이 지금 영 안 다치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네, 지난 경기, 어제 경기 워싱턴전에서는 11득점, 10리바운드, 6어시스트, 2스틸, 또 3점슛도 하나 넣었고요. 펠튼도 사실 뉴욕이 그 동부 2위 했을 때 펠튼도 정말 잘했던 선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다음이 이제 좀 많이 하락세를 걸어서 여차저차해서 댈러스까지 오게 됐는데 워낙 댈러스가 또 선수들 잘 살려주는 팀이지 않습니까? 뭐 론도 빼고 네. 그래서 펠튼도 그 덕을 톡톡히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선수도 지금 4.8%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거의 웬만한 리그에서 안 데려갔다는 얘기인데 좀 치열하고 선수 유저들이 많은 리그라면 데려가서
오랫도록 지켜볼 수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이만한 스탯을 뽑아줄 수 있는 백업포가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네, 한번 좀 데려가서 시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끝났네요. 네, 그래도 많이 했구나. 좀 저번보다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도 어느 정도 할 만은 다 했네요. 네, 이번 주 사실 수요일 날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주 2회 방송. 네, 그러니까 가제론 8-2화를 기획을 했지만 조금 이번 주는 할 일이 좀 있고 해서 쉬어가고 다음 주에 주 2회 방송을 하는 게 네, 저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8화로 그냥 합쳐버릴 생각이고 리뷰를 좀 더 많이 남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 골든 스테이트가 과연 몇 연승까지 할 수 있을지 좀 많이 기대가 되네요. 사실 오늘 경기도 막 멤피스가 0.8초 버저비터 넣고 막 이것저것 볼거리가 꽤 많았는데 결국 마지막은 골든 스테이트가 또 이기면서 연승 행진을 이어갔다로 마침표가 떠버렸죠. 그래서 골든 스테이트가 과연 크리스마스 전까지 깨질 수 있을까? 크리스마스에 클리블랜드를 만나는데 과연 그 전에 패배를 기록할 수 있을지 그거를 일주일 동안 잘 지켜봐 주시고 또 이번 주 또 잘 판타지 준비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